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인데요. 자, 정답은 4번이죠. 네. 사용 권한 없이 우리 처음에 실습했을 때 사용 권한 주는 것도 중요했었습니다. 뭐 회계 권한, 인사 권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용 권한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 권한 없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ERP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IT 업체의 철저한 주도하에 안 돼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같이 다 참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IT 업체 쪽 분들은 그것만 딱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된다. 현업에 하시는 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ERP 도입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3번이에요. 자,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까진 좋았는데 정보 공유의 시간적 한계가 없죠. 요새는 원격으로도 다 하고 있는데 세상 좋아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4번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 뭐 전면 개편, 뭐 경영 기법, 뭐 이런 거죠. BPR밖에 없어요. 네, 경영신과 ERP에서 중요한 개념 BPR, 업무 흐름 재설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전면 개편물이 엔지니어링 나오면 무조건 BPR 꼽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자, 5번. 다음 그림에서 가와 나에 사용될 적합한 용어의 조합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여기 있는 거, 자, 뭐 수요 예측, 그리고 주문을 통해서 우리 총괄 생산 계획을 하고요. 뭐 주일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고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함에 있어서, 요 가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나에 해당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요거는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MRP랑 네, 능력 소요 계획 CRP. 네, 이게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MRP는 일정 계획하고요. 재고 관련된 거, 자재 관련된 거를 통합적으로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을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MRP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재가 이제 오케이 되면 작업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능력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자, 요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치에 대한 능력 소요 계획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거에서 MRP와 CRP에 대해 묻는 거.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ERP는 앞서 있던 개념이라 이제 아니고 CRM은 고객 관계 관리라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MTO, ETO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줄임말이에요. 우리 했던 거. 주문 생산 방식 요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거 make to order 이거 줄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assemble to order 뭐 이런 것들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약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네, 6번 문제 자재 명세서에 대한 설명, BOM에 대한 설명, 생산에서 중요한 게 이제 BOM이죠. 자, 생산의 편의성 위주로 생산의 순서를 담고 있는 거 제조 BOM이다. 네,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케이. 그 두 번째, 그 설계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 설계 BOM. 네. 맞고요. 그리고 MRP의 모품목과 자품목 간의 이제 구성 품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하죠. 뭐 A 품목 몇 개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품목 하나를 만들 때 뭐 자품목 뭐 B가 2개 들어가고 뭐 C가 2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B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품목과 자품목 간의 구성 품수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거 오더 BOM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이 틀렸는데요. 자, BOM의 용도는요. 특정 품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정보, 자재 불출, 목록표 생성 등에 활용되고요. 뭐 이런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MRP 시스템의 출력 요소다가 틀렸습니다. 인풋 요소예요. 인풋 요소. 투입 요소죠. 투입 요소, 인풋 요소에 해당됩니다. 라는 거에서 이제 BOM 들어가는 거예요. 자, MRP 시스템의 인풋 요소로 들어가는 건 BOM 있었고요. 그리고 재고 기록 파일 IRF가 있었고 주 생산 일정 계획 MP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출력 요소는요. 이제 보고서 형식의 뭐 계획 보고라든가 뭐 예측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출력 요소가 됩니다. 예,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그 인풋 요소, MRP 시스템의 인풋 요소 중요했었죠. 투입 요소 요거 세 가지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7번 문제 수요 예측 기법 중 정량적 예측 기법이에요. 이게 이제 정성적 네, 예측 기법하고 배치되는 거죠.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지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네. 정성적입니다. 글씨가 이러니 다시 쓰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했죠. 네, 정량적 예측 기법은요. 어떤 그 정량적이라는 거에 따라서 계량적인 부분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성적 예측 기법은요. 좀 낫죠. 정성적 예측 기법은요. 이제 그 추측이나 예측 같은 거 전문가나 뭐 판매 사원을 그런 의견들을 모은 걸 정성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요. 시장 조사하고 수명 주기로 유추하고 뭐 전문가 의견 통합 기법, 이거 델파이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의견을 모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추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수평활법 같은 경우는 계산식, 이제 알파라는 이런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정량적 예측 기법에 속하는 건 2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예측 기법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8번 반제품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에 맞추어 조립한 후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 요거인데요. 네, 요거는 정답이 네, 반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맞추는 부분이라서 assemble to order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make to order 영어 울렁증 있나봐요. make to order는요. 오더. 네, 요거는 make to order는 주문 생산. 네, 그래서 요거는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은 원자재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하는 게 make to order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한다. 그래서 order라는 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rder가 들어오면 만든다. 주문 생산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 네, 스탁이죠, 스탁. 그러니까 이건 재고형 생산이에요. 재고형. 그래서 재고로 갖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은 맞춰 공급하는 거. 그래서 공산품, 대부분의 공산품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투 오더 요거는요. 엔지니어 쪽이잖아요. 설계죠. 오더 들어오고 설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자, 고객이 주문을 해요. 주문하면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문 설계 제작. 주문 설계 제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자, 이거는 주문 조립 생산이기 때문에 조립 들어서 주문 조립 생산. 그래서 영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합하세요. 주문 조립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네, 9번. 다음 네트워크에서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주 공정과 소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 공정은 네, 긴 거, 가장 긴 날짜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렇게 해서 보통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LSES 00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 2번 경로로 갈 때와 3번 경로로 갈 때 이렇게 갈라지죠. 네, 근데 5일씩 걸리네요. 그래서 앞은 5네요. 뒤는 일단 안 쓸게요. 앞에 거만 신경 쓰면 되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또 똑같이 5. 그래서 2번, 3번인지 아직 중공정 모르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자, 2번에서 4번, 5번 가는 경로가 두 개로 나눠지네요. 네, 5번에서 3번에서 5번 가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하면요. 5일에서 3일 걸린 거니까 8이고 5일에서 8일 걸렸으니까 13일 그리고 3에서 5 간 거는 네, 5일에서 4일 걸렸으니까 9네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주 공정은 긴 거니까 0, 5, 13 이렇게 갈 거라고 이제 예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6번으로 가는 거는 두 개가 경합을 하겠네요. 긴 거를 쓰시면 되죠. 8에서 4를 더하면 12고요. 13에서 7을 더하면 20이네요. 긴 거 지워주시면 20. 네, 그리고 나서 20에서 2일 걸렸으니까 이건 22.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공정은 긴 것만 찾으시면 돼요. 날짜 긴 거. 1번, 2번, 5번, 6번, 7번. 이게 주공정이겠네요. 네, 그래서 기간은 22일 걸렸어요. 그리고 1, 2, 5, 6, 7.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이게 제일 재밌어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예요. 긴급률이죠. 긴급률. 긴급률도 잘 나와요. 꼭 아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자녀 작업의 소요일수에 남은 작업일수의 비율로 나타낸 거가 긴급률인데요. 그것 따라 긴급률이 긴박한 것부터 작업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완성일이 있는데요. 자, 16일이 다 경과했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16을 다 빼주세요. 그래서 자녀 기간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꾸 누르네요, 제가. 2, 4, 6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기간이 자녀일이 이렇게 경과한 걸 빼니까 자녀일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긴급률은요, 공식이요. 자, 자녀일, 자녀 납기일, 뭐 이렇게 자녀일에다가 자녀 작업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하면요. A는 자녀일이 이틀 남았고요. 작업일은 4일. E는 4, 4, 6. 자녀 작업 소요일 6, 5. 이렇게 되겠네요. 네, 딱 봐도 얘죠. 우선순위가. 얘가 제일 0.5죠. 0.5. 1. 얘는 1점 암산을 해볼까요? 5일은 암산이 안 돼요. 어떻게 1은 넘은 건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 하면 되죠. 뭐 6 나누기 5 1.2네요. 네. 그래서 1.2. 네, 가장 긴박한 건 A고요. 그 다음 B고요. 그 다음 C예요. 그래서 순서는 A, B, C. 네,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1번 각 작업장의 시간이 아래 같을 때 라인 밸런싱 효율이에요. 네, 여기 있는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라인 밸런싱 효율 구하는 거. 라인의 순 작업 시간 합계 분의 작업 장수 곱하기 사이클 타임 맥스인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라인의 순 작업시간 합계는요. 22, 24, 30, 26 다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하면요. 102시간 나와요. 작업 장수 4개죠. 사이클 타임 맥스인데는 30분짜리. 네, 요렇게 하면요. 요렇게 하고 하면은 0.85가 나오고요. 곱하기 이제 100 하시는 거 하면 퍼센트지 나오니까 하시면 85%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12번 문제. 다음 중 보기 괄호 안에 적절한 것. 네, 요거는 진짜 문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는 작업 개시에 앞서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작업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를 결정,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절차 계획이라고 맞추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그냥 용어 맞추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네, 그리고
13번은요. 자, 공정 분석이에요. 작업 대상물이 순차적으로 가공 완성되기 전까지 표준화 관리를 위해서 공정 분석이 중요하고 그 공장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호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그 공정 관련된 부분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공 공정인지 운반 공정인지 이런 것들인데요. 대기랑 저장의 상태에 있는 공정을 지칭하는 거는 정체 공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공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조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변실, 변형, 변색, 뭐 조립, 분해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표시는 동그라미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운반 공정 같은 경우는요. 자, 제품이나 부품이 하나의 작업 장소에서 타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발생하는 작업 이동이에요. 그래서 화살표였죠. 화살표.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됐어요. 네, 그리고 검사 공정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검사하는 건데요. 수량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품질은 네모. 그리고 수량이 네모입니다. 수량이 네모고요.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네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품질은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은 게 품질 검사할 것 같지 않아요? 수량보다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품질로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체 공장은 저장과 대기가 있는데요. 저장은 역삼각형, 대기는 딜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예요, D. 예, 그렇게 해서 가공 공정에 대한 내용하고 이런 공정 기호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바로 나왔네요. 공정분석 기호. 예. 기억이 사라지신 건 아니죠, 바로. 네. 요거는 다이아몬드 기억하셨죠? 수량 말고 품질. 네. 그리고 네모는 이게 수량이에요. 담겨져 있는 네모에 담아놓자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공. 네. 여기 동그라미 맞네요. 네. D는 딜레이죠. 네. 대기. D.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15번 문제. 자, 공수계획의 기본적 방침에 해당되는 것,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공수계획 방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 3번이요. 일정별 부하 고정 방지가 아니라요. 부하 고정이 되면은 좋죠. 변동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하 변동 방지입니다. 부하 고정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부하 고정 아니다 라고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예, 익혀두세요. 네, 다음 16번 간트 차트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아닌 것은 인데요. 간트 차트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간을 대략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잡는 게 이제 간트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런 거다 보니까 변화나 변경이 약해요. 예, 정밀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요구하고 언제까지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갈려지니까. 그래서 일정의 중점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약점이 많아요. 간트 차트는 간단하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17번 문제예요. 자, 자재 소요 계획 에 의해 생산된 생산 주문을 이용해서요. 각 기간 중에 각 작업장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 및 기계의 소요량을 계산하는 모듈에 대한 얘기고요. 네, 요게 이제 능력 소요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에 의해서 그 MRP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이 된 다음에 능력 소요 계획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자재 소요 계획의 투입 요소예요. 가장 적합한 것인데요. 자재 소요 계획 MRP 투입 요소 3가지 있었는데 자, MPS 이게 기준 생산 계획입니다. MPS 약자라든가 이런 것들 다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BOM 있었죠. 그리고 자재 재고 기록죠. ILF 이게 투입 요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4번밖에 해당되지 않네요. MPS 네,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투입 요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3가지.
네, 19번 문제 간반 생산 방식의 7가지 낭비 아닌 것은 인데요. 네, 시간 낭비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낭비가 있었는데 그리고 분량 되게 싫어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재고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다.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네, 저스트 인 타임 JIT 시스템 구성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간판 방식을 통해서 이제 풀 방식이죠. 네, 그리고 생산 평준화 시키고요. 설비 배치, 닭인 능공 제고 제도를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생산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JIT 시스템이고요. 자, 소로트예요. 로트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고가 많이 나오니까. 소로트 생산을 한다라는 게 JIT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 같이 풀어봤고요. 네, 계산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나와요. 그래서 계산식, 중요한 계산식들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어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용어 정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